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증권 전문가와 함께 이번 주 증시를 정리하고요. 또 다음 주 확인해야 될 주요 이슈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읽어주는 남자 한국투자증권의 김성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투자증권 서강대입센터 증시남 김성진입니다. 네. 일단 좋게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어제 네. 코스피 지수가 2,550대로 마감을 했어요. 1년 반 만에 최저치였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우선 이번 주 증시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힘든 하루하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뢰밭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떨어지는 하루인데요. 지금 연일 주가가 이제 롤러코스터를 좀 타고 있어요. 올랐다 빠졌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주 초반부터 이제 지속적인 이제 하락을 보여던 국내 증시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53포인트 상승한 2,604포인트로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19포인트 상승한 853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환율은 4.4원 하락한 1,284원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이번 주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었는데 실제로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먼저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러시아 전승절이 있었습니다. 종전 같은 깜짝 뉴스가 나와줬다라고 하면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뉴스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그 푸틴의 연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번에 전쟁의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는 신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잘 살펴봐야 할 듯 싶은데 이번 정부의 키워드는 탈원전, 수소, 건설, IT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시장에서는 8.1% 상승을 예상을 했지만 그 8.3% 상승으로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표는 이제 전월 대비 소폭 하락을 하였지만 그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역시나 그 악화된 투심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환율이 4.3원 하락했다고 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그동안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었잖아요. 네. 당분간 환율은 계속 더 오르겠죠? 일단은 1,300원 정도는 한 번 정도는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시장에서 이제 환율을 예측한다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거시적, 미시적 환경들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게 환율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한 경제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달러 선호 경향이 유달리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1,300원은 2020년 3월 우리가 팬데믹을 선언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환율이 1,3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이 그때보다 더 나쁘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가 루나였습니다. 그만큼 이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투자 심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참 시장에 그 돈이 많이 풀리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금리 인상인데 이제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이런 시장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정책을 쓰는 거잖아요. 즉 시장의 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가장 먼저 여유 자금의 투자를 줄이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올 겁니다. 네. 즉 주식 투자보다는 코인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기존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은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대신에 새롭게 들어가는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 그 코인의 움직임을 보면 기존에는 위험 자산의 대체 성격이 강한 안전 자산으로 취급을 받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위험 자산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 자산보다는 위험 자산으로 이제는 코인도 넘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식이나 코인 시장을 조금 꺼리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보수적인 투자?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변한 게 없다라고 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의 현금화 전략을 꾸준하게 가지고 가면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투자로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주 주요 이슈가 뭐 전승절도 있었고 새 정부 출범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저희가 좀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다음 주 지표를 먼저 보기 전에 다음 주는 큰 어떤 지표는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요. 이벤트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방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2박 3일 일정인데 그 일정에 맞춰서 오늘 현대차 그룹에서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신설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고 현대차 그룹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일정을 찾아보다 보니까 일정 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IT, 반도체 관련 정책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잘 고려하셔서 투자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김성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